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모든 이슈가 다 실종되다시피 했는데 이 법제사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있죠.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윤호중 국제법사위원장 모시고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정지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직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해야 된다. 이를 맹종할 경우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 즉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지휘에 있어서 최소한만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행정법원의 판단인데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그 집행을 정지하라 이렇게 네. 이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하면서 대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한 네. 판단이 아니다. 이 집행 정지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네. 하는 데 대한 법률적인 해석 이 판결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이 충분한 실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판단이다라고 아주 좁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6개 항의 네. 이 징계 요구 사항 이것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다뤄지고 또 객관적으로 이 심의를 해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죠. 이것이 일테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한판 승부였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일테면 징계 청구를 이유로 이 총장의 직무를 이렇게 긴 기간 네. 정지시킬 경우 그것이 이제 혹 인사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총장에 대한 인사권이죠. 그 인사권이 침해받을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네. 중지를 시켜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해라라고 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네. 판단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이 논리로는 법원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적인 판단이죠. 어떤 개인적 특성입니까? 이 개인적 특성을 이제 직무정지가 한 일주일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기간에 이미 이제 감찰에 대한 대검의 역조사가 착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일테면 산업부에 네. 대한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그 총장이 가지고 있는 네.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 현재 진행되는 그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캐릭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은 그런 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제 그 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차장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등등을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총장으로서의 어떤 그 좀 편파적인 그런 업무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거기까지 판단할 수는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 것이 뭐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살짝 좀 들어봤는데 징계위원회 지금 현재 원래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틀이 연기가 되었는데 조금 전 전해진 속보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일주일 더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뭐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이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아울러서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연기를 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있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 주인 이 10일에는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네. 이틀 연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충분한 이제 이 소명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 법무부에서 받아들인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 결정의 정당성을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연기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중징계를 하기 위해 절차적인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혹시 징계위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건 뭐 예측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이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위중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사주와의 좀 부당한 접촉 또는 뭐 불법 소지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불법 사찰을 한 이 검찰의 범죄정보정책관은 사실 그 이전 총장인 문무일 총장 시절에 네. 이 조직 자체가 없어졌던 조직입니다. 이것을 이제 윤 총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조직을 부활시켜서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총리 사건이라든가 또 검언 유착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감찰 방해 또는 뭐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다든가 또는 그 감찰에 대해서 또 불응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 권한 행사,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는 뭐 이런 6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만 가지고도 중징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소명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네. 이 징계의 사유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중까지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야권 측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실종이 되고 결국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 이 수사를 벌인 부분부터 해서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더불어 또 월성 원전 수사까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벌이자 이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쳐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을 이제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아마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총장 나름대로의 네. 이제 그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보복성 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 조직 내에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지금의 이 순간을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촛불혁명이 있은 이후에 우리 국민은 일테면 법과 원칙 또 헌법이 정한 이 헌법 질서 안에서의 개혁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개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 그 검찰 내에 그러니까 뭐 일테면 사법농단이든 아니면 이 뭐 재판거래든 뭐 이런 이 사법부에까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 청산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네. 이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전혀 손이 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사 이외에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의 출범과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의 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특수부나 공안부 중심의 검찰 운영에서 네. 이 공판부 또 형사부 위주의 이런 그 검찰 운영으로 바꿔 나가려는 요 시점에 결국은 이제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저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혁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크게 불거졌고 이 같은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민주당 일부 중진들 거론을 하자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김두관 의원 이렇게 총대 매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위원장님 국정감사 등등 하시면서 추미애 장관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기도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우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할 그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 추 장관의 거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그다음에 추 장관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일은 아니다.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추 장관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다 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검찰의 거대 조직 이것은 뭐 얼마 전에 이제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네. 검사 또 고등법원장서부터 검사장에서부터 이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검사가 우리나라에 한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2,000명 정도에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를 빼놓고 거의 모두가 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없어졌지만 사실상 검찰 내에 이견이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 다양성을 가진 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보면 검찰 자신이
일종의 이제 리바이어던 같은 이런 이 거대 괴물로 이 커져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거친 모습도 보이고 이랬는데 아마도 이런 모든 이 임무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 개혁 그래서 더 필요하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애둘러서 말씀하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요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기자간담회 때 했던 이른바 찌라시 발언 등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사실 위원장께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공수처법 등등 지금 처리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내일서부터 이제 그 소위를 열고 전체 회의도 이제 이어서 다음 주 초에 열게 되고 본회의까지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법사위에 야당이 들어오면 여당에 들러리 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 말도 뭐 원인이 됐겠지만 그냥 핑계일 뿐이고요. 사실 어제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뭐 유감의 표시를 했고 또 유감의 표시를 하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도 뭐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어요. 근데 네. 뭐 그렇게 유감을 표시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 보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발언이 그렇게 심각한 발언은 아니었고요. 간사 협의를 계속 야당 간사가 보이콧하고 불응해왔고 심지어는 이제 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일정이나 또는 네. 출석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야당 간사가 위원장의 권한을 월권한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출신 의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말을 완전히 왜곡해서 언론에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보고 사과를 해라 좀 과도하게 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그걸 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